서울, 나의 고향. 수십 년 동안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나는 민재. 이 모든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70세인 나는 일기를 다시 읽으며 여러분과 함께 일생의 추억을 공유합니다. 1960년대의 서울은 아직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소박했지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전통적인 한국식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소박한 목조 건물로 작은 정원에는 정성스럽게 놓인 돌 옆에 꽃들이 피었습니다. 비록 소박했지만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등교날이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학교 교복을 입고 흙길을 걸으며 학교로 향하는 다른 아이들을 지나쳤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나를 반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소심한 아이 지훈 옆에 앉았고 그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우리는 집에서 가져온 점심을 나누며 밝은 미래에 대한 비밀과 꿈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었던 발견의 장소였습니다. 내 어린 시절의 또 다른 생생한 기억은 추석 수학 축제입니다. 추석 준비는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송편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경험 많은 손길로 내 서툰 노력을 칭찬하며 송편을 빚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웃음과 이야기가 가득한 주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석 동안 우리는 조상의 묘를 찾아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순간은 가족의 중요성과 전통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엄숙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오늘날의 나를 형성하고 가족과 문화적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은 단순함과 깊은 인간적 연결로 가득한 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친구들의 우정 속에서 매일은 배우고 성장할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미소 짓고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추억들은 내 삶의 초석이 되어 오늘날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서울의 빠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흙길과 전통 가옥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현대적인 건물과 점점 빨라지는 생활 리듬으로 가득 찬 대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나는 민재, 이 전황기의 한복판에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청춘 시절, 나는 첫사랑 지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곳을 밝히는 미소를 가진 매력적인 소녀였습니다. 여름 축제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오래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각 만남은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순간이었습니다. 청춘은 또한 도전의 시기였습니다. 성공에 대한 가족의 압박은 끊임없었고 나는 삶을 즐기고 싶은 욕구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자주 갈등했습니다. 나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나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칠 때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지은과의 즐거운 순간들이 내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지은과 나는 많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한강변에서의 피크닉이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망, 희망,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던 시절이었고 매일이 새로운 모험을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과의 관계는 성숙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나란히 살아가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았습니다. 가족, 일, 학업의 책임이 점점 더 나를 요구했고, 때로는 기대에 압도되었습니다. 도전에도 불구하고 나의 청춘은 발견과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균형, 회복력, 상호 지원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각 경험, 만남 도전이 나를 성인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그것은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가치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형성의 시기였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서울과 나 모두에게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도시는 성장하고 현대화되었고, 나 또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청춘은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행복과 발견의 순간들도 풍부하게 존재하며 오늘날의 나를 형성했습니다. 1990년대의 나의 삶은 다시 한번 크게 변했습니다. 나는 첫사랑 지은과 결혼해 함께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개인적, 직업적으로 책임과 도전, 그리고 순수한 행복이 혼합된 시기였습니다. 결혼 후 곧바로 전자산업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기 동안 등장한 많은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내 일은 긴 시간과 끊임없는 혁신과 개선의 압박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밤을 사무실에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동료들과 전략을 논의하며 보냈습니다. 전자산업이 급성장하는 시대에 그 일부가 된다는 것은 흥미롭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내 삶은 새로운 차원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경험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두 아이, 아들과 딸은 우리 집을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책임을 균형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필요성과 아이들의 삶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자주 갈등했습니다. 지은은 이 시기에 나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의 무조건적인 지원과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는 능력은 우리의 행복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았고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나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주말마다 공원에서 함께했던 가족 피크닉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지은과 나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깊은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은 내가 소중히 간직한 추억들입니다. 그러나 성인으로서의 삶은 또한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특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고 내 회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여 삭감과 해고가 있었고 불확실성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회복력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당열했습니다. 우리는 용기와 결단력으로 이 도전을 극복하며 서로에게서 힘을 찾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족의 지원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당열과 인내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1990년대는 성장과 성숙의 시기였습니다. 전자산업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직면한 도전은 우리를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학습의 시기였으며 인생의 교훈들이 우리 미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 동안 지은은 다시 한번 나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의 회복력과 낙관주의는 내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재정을 재평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의 당열과 결단력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족의 지원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경제적 도전 외에도 개인적인 어려움도 직면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어머니의 병이었습니다. 항상 강하고 독립적이었던 어머니가 병으로 쇠약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병원 침대 옆에서 많은 밤을 보내며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병에 대한 용기와 존엄성은 내게 용기와 수용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인 지훈의 죽음도 또 다른 개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우리의 우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되고 의미 있는 관계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그의 죽음은 삶의 덧없음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서 그리고 가족의 지원에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았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은 나에게 회복력, 공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작은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일상의 단순한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삶에서 직면한 도전들은 내 성격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희망이 있고 결단력과 용기로 장애물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의 여정은 기복으로 가득했지만 각 경험은 나의 성장에 기여하고 의미와 목적이 가득한 삶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성취뿐만 아니라 후회도 돌아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내가 저지른 직업적 실수입니다. 특히 피곤하고 과중한 업무로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어느 날 밤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피곤함과 서두름으로 인해 기술 사양을 혼동하여 잘못된 버전의 프로젝트를 고객에게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에 실망한 고객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에게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압박과 피로가 일을 소홀히 하는 핑계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료들의 협력과 지원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가까운 친구 지훈과의 미해결된 다툼에 대한 후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지훈과 나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우리 둘 다 자신의 의견에 강하게 고집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찾기보다 자존심과 고집에 사로잡혔습니다. 논쟁은 빠르게 격화되었고 상처를 주는 말과 비난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멀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몇 년 후 지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여전히 화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에는 갈등을 해결하고 살아있는 동안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의견 차이가 오랜 세월 쌓은 관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후회는 아이들이 어릴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업무의 요구로 인해 자주 집을 비웠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집에 늦게 돌아와 잠든 아이들을 보거나 주말의 일 때문에 가족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더 많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 경험은 일과 가정의 균형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려 했지만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후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더 의식적이고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삶은 기복으로 가득하지만 후회는 종종 겸손과 개인적 성장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제 70세가 된 나는 감사와 지혜로 과거를 돌아봅니다. 서울은 많이 변했지만 나 또한 그렇습니다. 한때 흙길과 전통 가옥으로 이루어진 도시는 이제 고층 건물과 다양한 인구로 가득 찬 활기찬 대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서울처럼 나의 삶도 수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들은 오늘날의 나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기술적 변화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흑백 텔레비전과 전화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하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오늘날 나는 어디서나 가족과 친구들과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항상 나를 따라다닌 호기심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기술은 손자들과의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가져왔습니다. 화상 통화를 통해 멀리 사는 손자들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성취를 지켜보고 중요한 순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나를 젊게 유지시키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삶에 대한 나의 반성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했습니다. 수년 동안 인간관계가 우리의 존재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며 현재 충실히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인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삶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어려움 앞에서 쉽게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고 역경 속에서도 힘을 찾는 능력이 우리의 성격을 정의합니다. 나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겸손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사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의지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만과 자존심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성장의 기회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종종 단순한 것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공원에서의 산책, 따뜻한 포옹, 이러한 순간들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공과 인정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작은 것들을 잊게 됩니다. 서울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는 나의 여정을 반영합니다. 변화와 도전, 승리로 가득 찬 삶. 삶은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의 연속이며 나는 나를 형성한 모든 경험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기를 여러분, 나의 손주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도시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길을 찾아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변화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인내, 연대. 이 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닌 미래를 위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이 페이지들을 읽으며 영감과 힘을 찾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운 교훈이 여러분을 안내하고 나의 이야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이 아름답고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더라도 삶의 기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 인내, 연대는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이 자신의 여정에서 기쁨을 찾고 여러분을 지탱하는 뿌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은 소중한 선물이며 여러분 각자가 독특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나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